유치권의 그 의의와 사회적 작용을 보게 되면 유치권의 의의는 법조문에 써 있어요. 민법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이 객체가 차이 납니다. 우선 유치권은 뭐든지 다 된다는 얘기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돼요. 이것을 점유한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은 이거 잘 모르지만 언제나 그 밑에 걸 대입하는 게 잘 빠릅니다. 왜냐하면 2항에 뭐라고 돼 있죠? 이걸 불법행위로 점유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불법행위로 점유하는 게 어떻게 점유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750조를 대입해 보면 알죠. 불법행위 뭔가 하려면 750조를 읽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달리 무슨 방법이 있어?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점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고의 과실로. 알겠어요? 고의 과실로 점유하는 거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 고의는 어떻게 점유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은 배웠는데. 그것은 이제 불법행위 나오는데 나중에 불법행위 채권 강론을 보게 되면 고의라는 것은 악의 플러스 인용이라고 돼 있어요. 용인 또는 인용. 알겠습니까? 악의 플러스 용인 또는 인용. 그래가지고 그걸 대입해요,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시험 볼 때는 요령이. 그래서 거기 점유한 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점유 앞에 뭘 넣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걸 집어넣어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말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로 적법하게. 이렇게 되죠. 선의 무과실로 적법하게. 그걸 반대로 적어놓으면 안 되냐, 이거. 그리고 2항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선의 무과실로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그 객체에 관하여 생긴 관하여 생긴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관하여 생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련 관계에 있는 또는 결련성 있는 이렇게 됩니다. 결련 관계에 있는 결련성 있는. 그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냐면 285페이지 괄호 2번. 그래서 그 관하여 생긴을 결련성 있는 또는 결련 관계에 있는이라고 바꿔놓으라고 또 앞에. 결련 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여기서도 이걸 또 일일이 따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의 채권은 아까 제일 먼저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 그 채권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뭔 채권일까 이게? 그 채권을 우리가 봐야 돼 채권을? 채권은 뭔가? 그래 가지고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이거. 채권 286페이지 괄호 C번이 있죠. 286페이지 괄호 C번. 뭔 채권이에요? 발생 원인을 불문한 채권. 알겠습니까? 발생 원인을 불문한 채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한 세 줄만 읽으면 돼 그냥. 인생을 우리가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죠. 발생 원인을 불문한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거 읽을 때도 컴마 양쪽에 찍혀 있죠. 여러분이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말이 말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건데 하나가 없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기간이라는 게 까지만 나와 있고 시작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언제부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까지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시작은. 이건 굉장히 교묘하게 써놨는데 교묘하게 써놨다고. 286페이지 괄호 3번이 있죠.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괄호 3번. 그럼 언제부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부터.
변제기부터. 변제기 전에는 이게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써있죠. 까지만 알면 안 되지. 변제기부터 실제로 변제할 때까지. 그 말이죠. 앞에. 왜냐면 변제기가 안 오면 이게 유치권 성립을 안 해버려야 당초.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왜 못 읽냐 하면 육하 원칙에 따라 딱 부러지게 딱 되게 확연히 이해가 되게 책을 이해해야 돼. 찾아보진 않고 그냥 어슴푸레하게 공부해놓고 그냥 모르는 거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까? 뭐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지 말라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말하고 그러지 마. 나한테 짜증나니까. 우리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거 뭐 잘 모르는데 지금 어슴푸레한데 뭐 말하고 있구만 지금. 그건 아주 싫어해 난. 바빠 죽겠는데. 이 무식한 놈들은 말이에요. 어슴푸레 지가 하는데 실력으로 따라갈 재간이 없으면 무슨 괴상한 말을 만들어내냐면 좀 어슴푸레한 데가 있어야 인생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별 거지 같은 나. 어슴푸레 안 하고요. 딱 부러져도 재밌는 일 무지하게 많아요. 평생에 다 즐겨도 못 즐겨.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왜 호구만한 재미를 놔두고 어슴푸레한 재미를 추구해 이상하게. 확실한 재미를 추구하지 차라리. 그건 뭐예요? 노력을 안 하겠다는 심보지고. 어슴푸레한 데서 살겠다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이 뭐가 재밌어? 난 재미없어요. 적어도 난. 그래 가지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유치권이에요. 유치도 그냥 읽으면 안 되지 여러분. 수험생인데. 유치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공부를 불량하게 하는 거야 자꾸. 불량한 공부에서는 불량한 지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우리가 거의 뭐 뒷부분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딱 부러지게 그냥. 막 이항도 대입하고 막 뒤에 거 다 대입하고 채워서 그냥 확실하게. 벌써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 눈빛이 다르면 눈빛이. 삶의 모습이 달라. 공부할 때 그렇게 돼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확실한 단계가 넘어가면 다시 일부러 나처럼 어슴푸레하게 겉으로 속이는 거야 사람을. 얼빵하게. 나는 그 스트레스를 용산 가서 풉니다. 용산 가서 그 컴퓨터에 관련돼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얼빵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얼빵하면. 얼빵하면 뭘 얻을 수 있냐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다 드러내요. 만만히 보고 상대방을. 그럼 앉아서 상대방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혼자 떠들게 계속 내버려두면 우선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기분 좋으니까 다 떠들어요. 그 다음에 만만해 보이니까 인격까지 드러냅니다, 이제. 그걸 끝까지 참고 들어요, 다. 그 정보 입수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수법을 난 잘 써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용산에도 그 학문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삶의 경륜에 의해서 그런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건 함정이구나. 그래가지고 야물딱지한 사람도 있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또 못 이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다른 또 비장의 묘수도 있가 있어. 결국은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인격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 걸려 들어가지고 거의 그 거저주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종종 만나요.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컨대 있죠. 이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야, 문제가. 이 유치권의 가장 흔한 예가 이 시계에 맡기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2차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시계가.
그래서 친구 갑으로부터 시계를 빌려가지고 시계를 갖고 가려고 일주일 전부터 차고 있었는데 망가뜨렸어요. 고쳐야 되죠. 이래서 수리업자 병에게 맡겼어요. 보통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계를 맡겼을 때 수리비를 언제 줍니까? 찾을 때 주죠. 근데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죠. 찾을 때 주면 되지. 반대편 입장을 잘 생각해봐. 수리방 아저씨. 이 사람은 돈 안 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거꾸로? 돈 안 주면 시계 안 줘. 그죠? 실제로도. 물론 이제 신림동에서 가끔 마음씨 좋은, 이제, 경영 전략상 주는 수도 있어요. 이건 학생이 찾아와서, 아이씨, 제가 내일부터 시험 봐야 되는데, 좀 돈이 없네요. 시험 끝나고 드릴게요. 시험 끝나고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신림고동 시계방 아저씨 줘요. 왜냐면 안 줬다가는 소문 크게 나죠. 와, 내일이 시험인데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뭐 한 3,000원 그 전지값 때문에, 그 학생한테 시계 안 주고 그 학생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게 소문 나면 안 좋아요. 아무도 안 가고 3,000원. 그러니까 대부분 줍니다. 줘요. 이때 이 시계를 줄까 말까는 시계빵 아저씨 마음대로죠. 시계빵 아저씨 마음대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287페이지. 괄호 6번.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고 보면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까먹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브라질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기분이 좋으면이든가? 뭐가 품질이 최고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광고 나온 적 있죠. 그러니까, 시계빵 아저씨 마음대로 주든지 말든지 한다는 말을 민법의 나라에서는 저렇게 표현한다고. 괄호 6번처럼. 알겠습니까?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면 어떠냐, 안 주면. 안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줄 수 있어요. 점유를 계속하고 시계빵 아저씨가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고. 언제부터? 변제기 도래한 때부터. 며칠 찾으러 와서 돈 주겠다고 했으면 그날부터. 언제까지? 돈 갚을 때까지. 알겠어요? 돈 갚을 때까지. 시계 안 줄 수가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컨대가. 알겠죠? 그 예컨대 읽어봐. 아무 데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읽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거절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담보물권이면,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다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못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니까. 물상대행성이 없다고. 근데 그 첫째 문단의 끝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법률상의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선 변제력이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변제받을 때까지 안 주면 되는 거야, 끝까지. 그거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돈 줘야 돼, 다. 물상 대의성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가분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는 건 다름이 없어요. 그 사실상이니까 보통은 우선 변제력이라고 합니다. 권이라고 못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유치권이라는 게 약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거기 두 번째 문단이 뭐죠? 법정이 나와, 법정. 법정이라는 말이 몇 조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187조. 그 밑으로 읽어보면 그 얘기죠. 공시방법 같은 거 갖출 필요 없다고. 하나도.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은 법정 읽는 순간 그 밑에가 다 떠올리지 한꺼번에. 187조. 필요 없겠구만. 로마자 2번은 뭐야? 이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은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 말고 지금 유치권 말고 원래 갑을 사이에 뭐 이렇게 뭘 해줄 의무가 있고 이렇게 뭘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의무의 내용이 이 급부 행위의 내용이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되는 내용이었을 때, 물건을 인도해 돼. 여러분, 물건 사게 되면 매도인은 물건의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이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인도해 줘야 된다고. 그런 걸 있는데 이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물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사람이 물건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게 물건 인도 거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권리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과 유치권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죠.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게. 채권법에 있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바로 그런 권리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알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그 밑에 그거죠. 536조 1항 본문. 그 동시행의 항변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관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는 겁니다. 빨간 걸로 네모 칠 제목은 알겠죠? 같은 점, 다른 점 찾아봐, 뭐 비슷한 말 찾아갖고 빨리 네모 쳐요. 같은 점은 뭐라고 돼 있죠? 맨 밑에? 여러분이 그 2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오잖아. 같은 점. 같은 점 뭐예요? 여러분 거기 결련성이 안 보입니까? 기껏 말했더니 결련성이 거기 보이죠? 동시에 항변권도. 결련성이 같아 우선. 결련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 그 다음에 283페이지 첫째 줄에 뭐가 나와요? 인정 근거가 같아. 뭐예요 인정 근거가? 공평의 원칙. 결련성과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차이점이 A, B, C, D가 나오죠. 차이점이라는 제목 거기 있고 두 번째 줄에 그 A, B, C, D가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 A는 뭐예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B번의 목적이 다르고 뭐 나와 있죠. 여러분이 봐요. 차이점. 동시행의 항변권 또 뒤에 채권법에서 배우니까. 책 읽는 거 되게 쉬운 거 이거. 책 읽는 방법이 똑바로 형성되어 있고 읽는 그 테크닉만 알면 기초 개념이 정확하면 되게 쉽다니까. 자기가 찾을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법학책을. 어떤 학생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른 책들은 민법처럼 읽으면 되니까. 다른 책도 민법하고 똑같이 읽으면 된다면 뭐 하려고 다른 법이라고 그래. 민법이라고 그러지. 그럼 말 이상한 말 아니야. 기초 법리 몇 가지는 분명히 다르죠. 만약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법대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법 선생님이 다 가르치지 뭐 하려고 그걸 따로따로 다 똑같으면. 그런 그 도저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갖다가. 벌써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이 쉽고 이 편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어서 그만 연구하고 있냐, 지금. 책을 생각 안 하고. 99%는 같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출발점에서.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이 로마자 3번을 보면 맨 밑에 로마자 3번 이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상사유치권. 알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도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상법을 우리가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사법이지만. 284편,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잘 보면, 참고 삼아 알려주겠는데. 이게 물권으로 이 인도 거절권을 인정한 나라 거의 없어요. 원래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유치권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향이 있지. 우리처럼 그냥 막 두 개 다 인정하는 나라, 무식한 나라 이거.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관계 있죠. 국민성. 우리나라 사람은 그 신탁계약 같은 게 왜 이렇게 흥행하냐면 우리나라 성질 더럽게 급하고 이거 화통한 거 아닌데 그건 낭비가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 오늘 내가, 2시간 노동하고 4시간 책 볼 거다. 그럼 대충, 정확히 않더라도, 그럼 대충 세 끼 중에 한 끼는 라면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수제비 먹으면 대충 이게 맞겠구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먹는 거하고는. 그냥 가능한 최대한 때려 먹습니다. 일단 좋은 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피둥피둥 놀아도, 그 기회만 닿으면 아침부터 그냥 갈비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먹을 궁리하고 있어, 지금 다.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어요,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뭐든지 그냥. 그죠? 돈만 있으면 그냥, 물건만 있고. 예컨대 컴퓨터를 산다. 내가 향후 이게 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뭐뭐 할 거니까 거기 맞추다 보면 그저 한 30만 원짜리 중고 사면 되겠구만, 대충.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학생이 막 땡깡 노는 거 보면 너 컴퓨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야 돼요. 근데 얼마짜리 살 건데? 제일 좋은 거요. 뭐 하게? 그냥요. 광란의 세계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광란의 세계요. 일본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대학생의 그 자긍심이 뭐냐면, 구닥다리 워드 프로세서를 주고 다녀, 이상하게. 돈도 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비난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궁상을 떠나, 왜? 우리 아버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나? 아니요, 돈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좋은 거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가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생은 거의 컴맹과 다름이 없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걸 사야 돼요. 기분상. 컴퓨터 가지고 뭐 하나 보면 말이야. 거의 아무도 안 하죠. 어떤 학생들 보니까 컴퓨터 좋은 거 사가지고 난 빌려주느라고 물다 보더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을 좀 저축을 해요, 좀. 저축을 해. 돈 없다 한탄 말고. 옷을 하나 사들었습니다. 학생이 학생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수강생 욕해서 미안하지만 재작년인가 한번 보니까 특례 입학을 했다더만. 모델로. 근데 검은색 그 코트 같은데 난 맨 처음에 그게 한 5만 원쯤 하는 거 샀어요. 별 생각 없이 옷이 값에 비해서 좋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값도 비싸다고. 얼만데? 2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막 욕을 했더니 모델로 특례에 입학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또 그 소리도 처음 들었어요. 모델로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 대학을. 살다가 또 처음 듣는 말이야. 딴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여더만 그게 또. 근데 모델 하지 왜 이걸 하냐고 했더니 주변에서 권하더래 또. 근데 왜 권했을 것 같으냐 했더니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 보이는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중대한 차고죠, 그거.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어떻게 볼 때 거기에. 아니, 모델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공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태를 보면 종합적으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내 말은. 그 다음에 말이야. 인도 거저,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인정했는데. 그래서 물권인데, 유치권은. 물권이다? 또 담보 물권이다? 그건 뻔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배우면 되죠. 특징적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그 괄호 A번이 있죠. 별표 3개 하세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은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점유를 잃으면, 이게 소멸한다는 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것이 직접 뭐하고 관계가 있냐 하면, 이 점유가 말이에요. 점유가. 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한다는 말 계속 나오는데, 286페이지 맨 밑에 괄호 A번이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질권 같은 경우의 점유는, 질권 같은 경우의 점유, 또 다른 점유를 필요한 게 많죠. 점유권 빼고 점유를 필요한 게 많잖아. 지상권, 전세권 이거 다 점유할 권리 다 포함되어 있죠. 지역권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유치권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저 자체가.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에 점유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멸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거꾸로. 찾아올 권리가 발생할 거 아니야. 아,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거 아니야?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찾아올 권리가 있다고. 이거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려. 갑자기 소멸해버려, 이게. 그냥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 지상권의 객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뺏기면, 점유를 잃으면 찾아올 권리가 있다는 것은 지상권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지상권이 살아있어야 지상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은 혼자서는 존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권도 없이. 이거는 그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찾아올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려. 유치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 유치권이 없는데 지금 소멸해갖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그 특별히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야. A번.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285페이지 상단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권이다, 뭐, 담보물권이라는 거. 구집이 그래도 너무 슬퍼서, 아까워서 좀 보고 싶은 사람은 285페이지 괄호 5번을 다시 한번 보면 되죠. 괄호 5번. 그것도 다 배운 거 아니야. 다시 보긴 하지만. 짜증나게 시리. 알겠습니까? 여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냥 없다고 안 나와 있고, 경매권은 있어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일반 통상의 경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잖아.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평등 변제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 대가리 좀 굴려요, 좀. 출제자도 지금 대가리 굴리고 있는 중이니까. 다. 굴리는 대가리로 문제 내고 있는데 멈춘 대가리로 그걸 풀려고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마차가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어도 돼요. 옆에 서 있으니까. 근데 마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밖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나는 서가지고 그걸 땡기려고 그러니까 무시한 짓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갑자기 팔 길이를 늘린다고 설치는 거야. 아, 지가 무슨 서역의 무술인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뭐 점유해야 되는 이런 짐작이 가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한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내 말을 못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너무 쉬운데. 내 말이 왜 여러분한테 이상하게 들냐면 나는 진실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볼 때. 옛날에 무슨 말 했어요? 민법에 학설이 갈리고 복잡한 내용은 한자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명확해요. 일본에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국말 뭐 조사, 뭐 관계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학설이 어려워요. 320조에서 관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라니까. 관하여. 그게 결련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련관계. 그래갖고 그 괄호 2번이 논점이다. 별표 3개 해야 되죠.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결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빨간 줄 쳐가지고 이꼴이라고 해놓고 첫째 두지를 해. 괄호 2번에.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관하여 생기려면 결련관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관하여 생긴 게 되냐는 거예요. 어저께 나눠준 큰 프린트에 그 실려있죠. 다. 결련관계. 집에서 예스 복습을 해봤어요. 그걸 알 거 아니야, 도대체가. 해본 적이 없으니, 복습이라는 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제. 거기 시험에 잘 나오는 식의 문장으로 바꿔놨죠. 전부 다. 결련관계. 거기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죠? 채권과 뭐하고 결련관계냐는 거야. 뭐하고. 거기 프린트에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비교해봐.
프린트에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하고 비교해보라고. 교과서로는 말이에요. 교과서로는 285페이지 맨 밑에 괄호 A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괄호 D번까지. 특히 그 프린트의 괄호 2번 문제는 286페이지 괄호 D번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 걸 혼자 읽으면 저렇게 딱 뽑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자꾸 비슷하게 말이 비슷하니까 시험이 자꾸 되죠. 헷갈리게. 알겠습니까? 결련 관계는 물건과 채권과 결련 관계지. 무슨 뭐 점유와의 결련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 2, 3을 쫙 보면, 1, 2, 3을 보면, 이 결련성이 있다고 하려면 원인으로 하여는 되지만 목적으로 하여는 안 됩니다. 그죠?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 2, 3. 프린트에. 굵게 써놨잖아요, 다. 그런 걸 교묘하게 지문에서 바꿔놓죠. 그럼 이제 그걸 맨 밑에가 왜 이렇게 빈칸이 많죠? 아까운 종이에. 그걸 종합해서 한 줄의 문장을 완성해봐. 채권과 물건과의 채권과 물건과의 원인으로 하는 관계. 그게 결련 관계예요. 채권과 물건과의 원인으로 하는 관계. 딱 그거 말고 딴 게 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야. 뭐 물건의 점유와라든지 목적으로 하여 이건 안 된다고 이거. 여러분이 지금 짐작해봐도 객관식 문제에서 그걸 막 이리저리 막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꼬이면 이게 안 풀리죠, 잘. 혼동이 와가지고. 학자들은 그것만 연구하고, 출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비비 꼬아놓을까? 이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단결을 해서 이걸 슬기롭게 이게 토대를 닦아야 되는데, 이상해. 도안판 이상해. 요새 내가 아주 상당히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국가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주변에 내가 살만한 나라는 처음부터 조리독감에 걸려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살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어, 지금. 하지만 짜증난다니까? 요새 막 음식만 먹으면 취해, 내가. 열받아가지고. 요새 보니까 완전히 막 가져, 그냥. 법원에서 막, 새만금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전 투구죠, 완전히. 까발키고 막, 날조하고, 그냥 진짜 발광을 나와있어요. 사람도 덩더 날 때도. 이럴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계급은 어떤 계급입니까? 공부하는 계급입니다. 언제나 그 나라의 장래를 젊은이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아무리 뭐가 복잡하게 돌아가도 흐트러짐 없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지금은 약간 좀 의심스럽다. 불의는 대충 넘어가고 공부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북한이 조용하다는 거 이상하게. 왜 그런지. 한상공은 평양 가서 뭐 설치고 있고. 그거 좀 계산해. 내가 요새 그 생각도 해요. 다들 지금 요리학원 가가지고 요리 배워가지고 북한에 가서 냉면을 해 먹을까. 거기 ABCD 알겠습니까? 바로 3번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걸 또는 변제기가 와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안 쓰고 학자들은 변제기 도래라고 합니다. 변제기 도래.
근데 이걸 왜 갑자기 강조하려고 하면 이 변제기 도래가 똑같은 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판이하게 다르다. 질권 저당권은 변제기가 와야 성립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죠, 그건. 이상한 말 아니야, 그건 말이. 그럼 변제기 왔으면 뭘로 담보물권 설정해? 갚아야지, 빨리. 그죠? 그러니까 질권 저당권에서 이게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실행 요건입니다. 실행 요건. 변제기 왔는데도 안 갚으면 이걸 실행할 때 필요한 요건이에요. 팔아먹을 때. 경매하거나 할 때. 근데 유치권은 이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이건. 실행 요건이 아니고. 거기 써 있죠. 거기서 번호 매겨 두 개 갈라야 될 개념이 있죠. 나와 있잖아, 거기.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 실행 요건은 아니고, 참, 실행 요건, 이거 뭐 어디 거야, 이건? 이건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실행 요건일 뿐이고 성립 요건이 아닌데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행 요건과 성립 요건을 번호를 매겨야 빨강으로 네모치고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게 말이 지금. 질권 저당권은 실행 요건이라니까.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라니까. 실행 요건,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말이에요. 괄호 4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 괄호 4번 자체 두 줄에서는 이게 타인 거라는 거예요. 타인 거. 알겠습니까? 자기 건 안 돼요. 자기 건 안 된다고. 근데 괄호 A번에서는 이거 아까 한 말 아니야. 점유를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287페이지 그 첫 줄 때문에 내가 한번 알려줄겠는데 이 문장을 지금까지 읽다 보면 점유 나오면 꼭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다 포함하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죠. 이건 100% 그래요. 100%.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언제나 다 포함된다고. 다른 점유는 안 포함된다는데. 다른 점유는 자주, 타주냐, 뭐 선의, 악의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직접 간접은 언제나 따다녀 같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 여기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따다니지만 점유 보존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죠. 괄호 B번에 여기서 타인 거만 된다고 하는데 타인은 채무자만이냐 제3자도 상관없이 문제가 돼 있죠. 녹색으로 문제를 줄쳐놔요. 학설이 갈지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아까 이 케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케이스 때문에. 을이 자기 시계를 맡겨야 하면, 뭐, 상관없어요. 자기 시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채무자죠. 그죠? 이 사람한테 채무자 아니야. 시계방 중에 대해서. 자기 시계만 맡겨야 되는 건지, 딴 사람 시계 갖다가 맡겨놔서 빌린 거. 이때도 성립하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을이 친구 가백에 빌린 시계를 여기다 맡겨놨는데, 얘는 못 찾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면 못 찾아, 이거. 근데 얘가 찾을 가능성이 있죠. 얘가 뭘로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채용권을 행사한다, 이거야. 이건 내 시계, 내 시계. 이때 아저씨는 누가 만약에 민법을 모르면, 그래? 이게 맡긴 사람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거야, 왜 원래? 내 거예요, 그게. 주세요. 아저씨 수리비를 걔한테 받든지 말든지 간에.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 이거. 그죠? 있으나 마나, 이거. 다 빌려서 맡기죠,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시계 고장나면 자기가 안 갖다 주고, 유치권 때문에 안 될까봐. 야, 내 시계 좀 고쳐갖고 와. 서로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야 되죠. 누구든지.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남의 거면 안 된다 그러면 유치권 이거 민법에만 있는 거 있어. 하도 못 써먹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잔머리가 강한데. 술이 맡길 때마다 남의 거 갖다 맡길 거 아니야, 전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설 판례가 일치합니다, 그건. 괄호 C번에 부동산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 뭐 쓸데없는 말 다시 써놨죠. 등기가 필요 없다. 괄호 5번 아까 배웠죠. 불법행위에 의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불법행위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거기 써놨죠, 거기. 그래서 뭐 마지막에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 포함한다, 이거. 이게 근데 여기 위법하게를 지금 안 써놓으셨는데 복잡할까봐. 이 독일 교과서에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그 장의사 사건. 이 불법행위에는 위법성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도 포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채권강론 교과서를 보면 위법성의 실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윤 선생님이 써놨어요.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 포함한다. 위법성에. 독일의 유명한 장의사 사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빠가 죽었어요. 장의사한테 부탁을 했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장의사가 와서 쫙 처리합니다. 싹. 그래서 장의사가 그냥 막 뭐 관도 갖고 오고 뭐 장의차 뭐 또 뭐 우리도 요새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아빠 죽으면 그냥 병원에 들고 와버리죠. 정말 그 흉노족이나 융족보다도 못한 놈들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야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원래. 변사해야. 근데 이게 늙어서 곱게 죽었는데 병원에 들고 와버려, 이거.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 자손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죠. 여자들. 상복 다 만들어야지. 음식 장만하려면 장난이 아니죠, 이거. 그죠? 잠도 못 잔다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밤에 주러 간다고 또 남의 집에 상가집 이상하게. 낮에 안 가고. 잠 못 자고 그냥 밤새도록 음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아버지 죽으면 그냥 병원에 휙 던져버려, 그냥 하다가. 영안실에다가. 왜? 그냥 뭐, 상복 입고 그냥 몸뚱이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냥 돈만 받고. 요새 뭐 신문 보니까 병원 영안실이 폭리를 취한다? 내가 볼 때 10배는 받아, 10배. 그런 놈들한테는 폭리를 받고 남은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진짜 조상이 곱게 죽으시다 죽었는데, 그 병원에 왜 갔다가? 세상에 그 며칠밖에 안 하는데, 반찬 만들기 싫어가지고 가다나? 그럼 뭐 하려고 장례식은 해? 그냥 가만히 둘 싸가지고 쩌개짜다 버리지. 귀찮은데. 벌써 그 흉악한 놈들이죠. 심보는 청계천 같은 심보를 갖고 있지만, 남한테는 또 칭찬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도적 같은 심보를 갖고 있다, 전부들,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찮으면 가만히 둘둘 말고 휙 바깥에 던진 다음에 난 나쁜 놈이요. 나는 효심이 없어. 그 놈이 영화실 가는 놈보다 더 착한 놈입니다, 내가 볼 때. 솔직하게 이러다니까.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막 가는 집안이죠, 거의. 그냥 콧가 같은 집안. 집안에 뭐 가풍도 없고. 어른 죽었다? 영화실을 보내. 그리고 너 봉투 잘 채요. 내가 또 얼마 전에 또 뭐 놀라운 일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 정도면 내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이제 뭐 욕을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해피 11시 40분에 돌아가셨어요. 11시 40분에. 밤에. 11시 40분에 돌아가시려고 그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급히 또 의사를 불러가지고. 영양제를 꽂아가지고 12시를 넘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무슨 소리가 있어, 그게. 무슨 이상하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사람들. 12시 4분인가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그 신동한 거 어디 보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돈 받는 수금 일수를 하루 늘릴 수가 있죠. 그죠? 영안실에서. 예를 들어서 5일장이든지 3일장이든지 자기들 풍습에 따라 지내야 돼. 3일장 하게 되면 11시 40분에 돌아가버리면 하루가 그냥 20분 만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걸 늘려가지고 하루를 더 늘려서 봉투 갖고 오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연장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날 밤에 놀람 교회 한 곡을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명색이 책 보는 사람들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귀찮은 걸 하기 싫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애쓰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 일주일 뭐 잠 좀 못 자면 안 돼? 반찬 만들면 손이 터질까봐 그래요? 피부가 꺼끌어질까봐? 그런 흉악한 심보로 갖춘 보들보들한 피부를 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술집에서밖에 안 좋아해요.
사람이 양식 있게 살아야 되죠. 최소한의 기품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네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지를 위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애를 썼는데 그 일주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병원 때 처방해 그냥.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바에는 발길을 차버려요, 그냥. 창밖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 이상한 데 하고 돈을 땡돈 날리고 그래. 그러고는 괜히 맥없이 뭐 영안실이 풍의를 영안실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누가 가라고 그랬어, 누가? 그런데 참, 그 얘기를 하려고 게 아니고 참. 그래갖고 이제 장의사를 불렀는데 말이에요. 서양 놈들도 장의사는 불러도 영안실을 안 보내요. 장의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을 처음에 맺었어요. 이거 얼마에 하고 뭐 얼마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관례상 뭐 좀 돈을 일부 좀 줘야 되는데, 이 상주가 너무 슬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보니까. 응? 그래서 이제, 걱정되니까 장의사 걱정되죠. 좀 미안한데, 좀 일부러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슬퍼서 그러는데, 급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을 묻고 나서, 장지에 가서 관을 내릴 때, 제가 일부 드리죠. 얼마나 드리죠. 이제 장의사가 성심성의껏 일을 했어요. 슬퍼서 그런가 봐.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장지까지 갔어요. 응? 그래서 이제 줄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근데 펑펑 울기만 하고 앉아 이상하게.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올라와서 버스 가는 그 장의차 위로 올라와서 자 이제 관을 내립시다. 그 순간 장의사가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관을 끌어안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점유 계속 인도 거절. 그래서 상주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채권 변제기에 와 있는데 지금 왜 일부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줄 때까지 난 못 줘 이거. 시체가 물건이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뭐에 걸려서 안 되냐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죠. 장지에 가서 남의 관을 붙들고 앉아갖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 점유 자체가 이게 불팽이로 점유에 속한다 이게요. 유치권 성립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돌연당 민사법원에서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유치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는 드물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님 돌아가신 거 가지고 빚진 걸 떼먹는 게 아무도 없죠. 요즘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거 후하게 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비나 떼먹으면 어떡하나 도대체. 욕 무지하게 먹어요. 그리고 상갓집에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배고픈데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럼 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 판국에 국수가 모자라는데요. 내일도 손님 올 것 같은데. 그 집 거의 한 10년간은 시달릴 겁니다. 동네에서. 막가는 집 저거. 상갓집인데도 막. 그러니까 뭐 상갓집 이런 데는 그 각설이 폐가 아주 그다음 완전 생일날이죠 거의. 그죠? 무제한 주니까 그냥 무제한. 일자로 가서 먹고 한 서너 시간에 다시 가서 먹고. 보기 가서 또 그래요 또 바빠 죽겠는데 특히 바쁠 때 오히려 가서 조금만 싸주세요. 그러면 빨리 싸주세요 빨리. 그거 안 싸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치근덕을 일을 못해 바빠 죽겠는데 밖에서 막 소리 지르죠. 음식 안 가져와? 지금 한참 따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저게 된 게 점유 객체가 안 되는 걸 점유하는 경우들이 얘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뻔한 거야 유치. 또 나와 맨 밑에. 점유 계속 인도 거절. 알겠어요? 근데 이제 288페이지 첫째 문단은 뭐냐 하면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집을 말이에요. 집을 뭐 수선해달라고 했어. 대규모 수선해달라. 대규모 수선. 근데 이 수선비를 안 줘. 근데 나는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막 수선 끝나고 여기 앉아있는데. 수선업자가. 안 줘. 그러면 이 집을 만약 유치권을 행사해버리면
여기 계속 살고 있어야 되죠. 이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수선비 받을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요새 이 지역의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러면 이게 계속 안 주길래 2달 동안 이걸 버티고 안 주면은 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돼가지고 이 50만 원 곱하기 2 해가지고 100만 원 더 이게 뭐 상쇄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잘못하면 상쇄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첫째부터 빨리 읽어봐요. 그 얘기죠. 응? 말을 밀고 와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판례는 이걸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므로 이 거주하지 않고 문을 잠가버리거나 하게 되면 말이에요. 거주 안 했죠. 수선업자가. 그래갖고 부당이득이 없다고 그래요. 위협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광희 선생님이 인용하신 판결은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은 옛날 거죠. 62, 63년 거. 최근의 판례들은 이 문제를 명확히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뻔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문 잠그고 도망가고 이러는 건 거기 써있죠. 드물다고. 빈집으로 놔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 때는 이게 반환해야 돼요. 살 때는.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287페이지 맨 밑에 이런 걸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거기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 그걸 녹색으로 네모치세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의 책은 말이에요.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뭐 임대차만 기억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보증금 반환 받을 게 있고 이 집 돌려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알겠어요? 절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지고 주인한테 보증금 받을 게 있고 나는 집을 비워주고 이래야 되죠.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세들 때. 나가는 날 보증금 받고 집 비워주잖아. 열쇠 주고. 그거는 절대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우리 판례 통솔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 얘를 반드시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나중에 임대차에서 배우지만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죠.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 에어컨을 튼튼한 걸 장착해서 뛰지 못하는 걸. 뭐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이 청구되죠. 그거 말은 그거에 기한. 그거는 아까도 배웠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 전부 다 유치권 인정된다고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다 예를 드신 이유가, 이 절묘합니다. 이거 앞뒤 맞추는 거 보면. 거기서 귀재야, 귀재. 교과서 158페이지. 158페이지 로마자 1번의 하단부. 158페이지 로마자 1번의 하단부 있죠. 거기 나오죠, 거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유치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단 말이 있죠. 그거의 한 측면이에요. 이게 아무 새로운 게 아니고. 또 이 책 158페이지 몰라도 돼요. 그 전에 나오죠. 비용하면 떠오르는 8가지.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잘 기억해 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집까지 커봐야,
비용이 이게 월세보다 크기는 어렵죠. 뭐 아니면 그 집값보다 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 푼 안 된다고 그게. 보통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건 에어컨은 보통 뛰어가고 사실은 뭐 수도꼭지 고치고 뭐 이러는 거죠. 필요비. 장판 바꾸고. 그거 얼마 안 한다고 돈.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몇 달간 붙들고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부담이도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려고 사실은 속셈은 그겁니다. 원로들의 속셈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게 비용이 클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말이에요. 288페이지 그 괄호 A번 자꾸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가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표정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그 괄호 2번에 그 밑에 있는 설명이 원천적으로 뭐라고요? 물권이다 이거죠.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첫 번째 뭐죠? 소유자 변동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 괄호 A번이 원래 그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물권이다. 소유자의 변동은 영향을 안 주네. 그 말 아니야? 그냥 원래도. 그러니까 언제나 넋을 잃지 말고 성실하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 읽어요 그냥. 물권이다. 응?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 나오면 생각도.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죠. 물권이다에 두 가지가 있었죠 원래. 그 뒤에 거 한 가지는 적용 안 되죠. 그거 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적용 안 되는 거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해버리니까. 양도성이 없다고. 자동으로는 바로 B번에 경매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민사집행법하고 관련돼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 뭐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학생들한테. 민사집행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읽을 사람만 읽어두고 유치권 행사의 효과가 나와요. 유치권 행사의 효과. 유치권 행사의 효과는 동시행의 항변권의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게. 여기 똑같아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소송을 걸었을 때 판결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입니다. 거기 별표 5개 하고 시험에 항상 나오죠. 이 말을 잘 들어두면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한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그 예처럼 가불간에 이렇게 물건을 줘야 되는데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안 줘 이걸. 이거 안 주고 있어. 갑이 소송을 걸었어요. 안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는데 지금 채권이 있는데 뭐 수리비 뭐 5천 원 있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안 줘요 시계를. 그러니까 시계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치권 있으면 당연히 안 줘도 되니까. 안 줘도 되니까. 못 준다고 하죠, 못 준다고. 근데 이렇게 판결을 안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5천 원을 주면은 죽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 이상하게. 판결을 꼭. 5천 원 주면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게 판결이 괜찮죠? 수입이 주면 죽어라. 그러니까 5천 원을 지급하면, 그렇게 하면 인도하거라. 이렇게 한다고. 판결 주문에, 딱 판결 이렇게 써놔, 이상하게. 이 갑이 소송 걸 때 청구, 청구 취지는 인도해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 쓴다고. 주된 청구 취지가. 그러면, 인도하라는 판결을 요구했는데, 인도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승소 판결이에요. 알겠습니까? 승소 판결이라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고에게 뭔가 의무가 부과됐어, 지금. 그죠? 5천 원 지급하라. 알겠어요? 이거 하면 인도하라는 판결, 이런 판결 얻었잖아, 조건부. 그러니까 전부 승소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승소한 겁니다. 일부만. 알겠어요? 원래 이 말은 당연히 여기 내포된 게 뭐죠? 무조건 인도하라는 판결을 원한다 그 말이죠. 이 말 빼도. 근데 여기 뭐가 붙었죠 여기.
5천 지급해라. 그러니까 승소는 승소인데 일부 승소라고 이게.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다 이긴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판결에 대한 이 판결 이름이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서로 간에 맞바꾸라는 판결이죠, 이게 또. 5천원 받고 죽어라, 이렇게. 서로 바꿔라. 응? 바꿔서 급부해라. 그 판결이죠. 같은 말로 이게.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도 하고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통설판에 따르면. 왜냐면 유치원인데, 빨리 읽어봐요. 일부 승소, 원고 승소, 상환 급부 일부 승소 물밀편 취해가면서, 말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지금 무슨 사건이야, 지금. 여가 학원만 아니라면, 입증 책임에 관해서 몇 가지 서류를 써보고, 소장을 한 5번만 써보면, 민소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을 배우려니까, 여러 군데서 난관에 봉착하죠, 이거. 그 다음에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여러분이 우선 변제권에다가 컬러풀하게 칠해요. 제목 우선 변제권. 이게 왜 컬러풀하게 칠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응? 왜? 아니 이게 앞에서 쓴 말하고 모순되는 말 아니야 이거. 모순되는 말.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목받는 아이템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앞에서 계속 배웠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에는. 뭔가 이거 수상쩍은 제목이라고 이게 아무 생각도 이거. 이 잘못 쓴 거 아니면 틀리면 시험에 나오죠. 이상하니까 이거. 좀 지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